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예순이 된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데 딸 둘이 있어요. 첫째가 32, 그리고 둘째가 28이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 봐도 참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까 하다가 여기에 올려보게 되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첫째 딸 서연이가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사위도 회사원이고 둘 다 바쁘게 사는 편이에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처음엔 참 좋은 사위라고 생각했어요. 성격도 온화하고 서연이한테도 잘해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명절 때도 시댁만 가고 저희 집에는 잘 안 오려고 하고 뭐 젊은 부부니까 바쁘겠거니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봄에 서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그날이 정확히 4월 15일이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저녁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집안일이 손에 안 잡혀요. 며칠만 올라와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참 지쳐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서울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남편 밥도 챙겨야 하니까요. 게다가 저도 이 나이에 남의 집 살림을 하러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딸이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서연아, 엄마가 가면 정말 도움이 될까? 요즘 젊은 애들 방식하고 엄마 방식하고 다를 텐데. 괜찮아요, 엄마. 그냥 기본적인 청소랑 빨래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 엄마가 올라갈게. 아빠한테 말하고 내일 모레쯤 갈 테니까 기다려.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서연이 목소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 종길이한테 이야기하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수가 딸 도와주고 와. 나야 며칠쯤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 서연이가 힘들다는데 엄마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우리 남편이 참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35년이 됐는데도 이런 일에서는 항상 이해해 주거든요. 고마워. 당신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줘. 뭘 참아. 딸 일인데. 가서 실컷 도와주고 와. 그렇게 해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뭘 가져갈까 하다가 옷가지랑 세면용품 정도만 챙겼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 기른 고춧가루랑 된장도 좀 가져갔어요. 서연이가 좋아할까 해서 말이에요. 기차표도 미리 예매하고 서연이한테 언제 도착할지도 알려줬죠. 엄마, 저희가 마중 나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 바쁜데 왜 나와? 주소만 정확히 알려줘. 사실 마중 나온다고 해도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거든요. 그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기차역까지 남편이 데려다 줬죠. 영수가 몸 조심하고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걱정 마. 서연이 좀 도와주고 금방 올게. 기차를 타고 서울을 향하는데 마음이 설렜어요. 딸을 도와준다는 기분 좋은 마음도 있었고, 서연이네 새 살림도 구경할 수 있고 말이에요. 기차에서 창밖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까.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 정말 바쁘겠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빨리 가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서연이네 집으로 갔어요. 주소를 보고 찾아갔는데 아파트가 꽤 괜찮더라고요. 우리 서연이가 이런 데서 사는구나. 배를 누르니까
서연이가 나와서 반겨줬어요. 엄마, 오셨어요? 고생하셨죠? 얼굴을 보니까 확실히 피곤해 보였어요. 화장도 대충 한 것 같고 뭔가 지쳐 보이더라고요. 서연아,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좀 편해질 거야.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설거지는 며칠치가 밀려 있고, 거실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이 정도까지 방치할까 싶을 정도였죠. 서연아, 이게 뭐야? 사람 사는 집이 이래도 되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손을 못 댔어요. 정우도 출장이 많아서 집에 거의 없었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정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딸이 미안해 하는데 더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가 다 정리해 줄게. 너는 일만 걱정하고. 정말 감사해요, 엄마. 며칠만 도와주시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서연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위 정우도 저녁에 들어와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정우는 예의는 바른 편이었어요. 뭐부터 해야 할까 생각해 보니까 할 일이 산더미더라고요. 일단 빨래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냉장고도 정리해야 하고, 반찬도 만들어 놔야 하고, 하루 이틀로는 안 되겠네. 적어도 일주일은 있어야겠어. 그날 밤부터 정말 죽어라 일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서연이와 사위가 들어왔어요. 집이 많이 달라진 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위가 인사는 했지만 뭔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집이 많이 깨끗해졌네요. 그래도 고마워하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하루 종일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엄마, 저녁은 뭐 드실래요? 저희는 이미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엄마 것만 챙겨드리면 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더니 서연이가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전자레인지 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나왔어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인스턴트 죽이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죽 말이에요. 엄마, 이거라도 드세요. 마트에서 사온 건데 간편하고 괜찮을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손발이 닳도록 일했는데 그 대가가 전자레인지에 데운 인스턴트 죽 한 그릇이라니요. 제가 방금 전까지 서연이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줬는데 그런 엄마한테 인스턴트 죽을 주는 게 말이 되나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내가 평생 키운 딸이 나에게 하는 대접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될 거예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뭐라고 할 기운도 없었거든요. 인스턴트 죽을 받아서 식탁에 앉았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서연이와 사위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저는 혼자 식탁에서 그 시큰둥한 죽을 떠먹고 있었죠.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뭐냐? 정말 이게 뭐냐?'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거든요. 서연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더 서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데요.
밤새 열이 나면 간호하고 공부할 때는 야식까지 챙겨주고 대학 갈 때까지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는데요. 시집 갈 때도 이불부터 그릇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줬고 혼수감도 어찌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결혼식 때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딸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살림하니까 엄마는 이 정도 대접이면 족하다는 건가요? 인스턴트 죽을 떠먹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더라고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정말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하루 종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그 결과가 전자레인지에 데운 인스턴트 죽 한 그릇이라니요. 서연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엄마는 아무거나 줘도 되는 존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둘째 날도 똑같이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저녁에 또 전자레인지에 데운 인스턴트 죽을 가져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전복죽이었지만 역시 인스턴트 제품이었죠. 엄마, 오늘은 전복죽이에요. 몸에 좋을 거예요. 첫째 날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설마 어제 하루만 그런 건 아니었나 보다 싶었거든요.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닭죽을 데워서 가져오더라고요. 엄마, 죽이 소화에도 좋고 몸에도 좋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인스턴트 죽을 주는 서연이를 보니까 정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러웠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반찬들은 서연이와 사이만 먹고 저는 계속 인스턴트 죽만 먹었죠. 넷째 날까지도 똑같았어요. 이번에는 쇠고 기죽이었지만 결국 다 인스턴트였어요. 맛만 바뀔 뿐 매일매일 전자레인지에 데운 죽만 주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다섯째 날 되던 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을 도와주러 온 건데 도리어 제가 상처만 받고 있었어요. 아침에 서연이에게 말했죠. 서연아, 엄마 오늘 집에 갈게. 이제 웬만큼 정리된 것 같으니까. 벌써요? 좀 더 계시면 안 돼요? 아니야. 아빠도 혼자 두고 온지 오래됐으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실은 이 집에서 하루라도 더 있기가 싫었어요. 매일 인스턴트 죽만 먹으면서 지내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서연이는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크게 붙잡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조심해서 지내고 반찬들 냉장고에 많이 해뒀으니까 잘 챙겨 먹어. 네, 감사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에서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성스럽게 도와준 게 잘못인가? 딸이 힘들다고 해서 달려간 게 잘못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당연한 일을 한 거잖아요. 딸이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도와주러 간 거고, 일주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집안일을 해준 거고, 그런데 받은 대접은 매일 인스턴트 죽뿐이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까 남편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영수가 고생했어. 서연이 많이 도와줬지? 그래.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았거든요. 집안일 많이 했구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 그래, 이제 좀 쉬어. 서연이도 이제 편해졌을 거야.
남편은 제가 잘 도와주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무거웠죠. 내가 뭔 대접을 받았는지 말해줘야 하나?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거든요. 며칠 후에 둘째 딸 소라가 집에 왔어요. 소라는 대학원 다니면서 집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집에 와요. 엄마, 언니네 다녀오셨어요? 어땠어요? 소라가 물어보니까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왔어요. 소라야, 엄마가 정말 서운했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매일 인스턴트 죽만 줬다는 이야기까지 다 했죠. 소라가 듣더니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라고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주셨는데 매일 인스턴트 죽이라니.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며칠째 잠도 못 자겠더라. 언니가 너무했어요. 정말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런 대접을 한 거예요? 소라가 화내는 걸 보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좀 풀렸어요. 적어도 이 아이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엄마, 언니가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소라야, 엄마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 젊은 부부니까 바쁘고 여러 가지로 힘들 수도 있잖아. 그런데 매일매일 똑같더라고. 매일요? 응. 첫날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둘째 날도 똑같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계속 인스턴트 죽만 주는 거야. 소라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주셨는데,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동안 엄마가 언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렸을 때 밤새 아프면 간병하고, 공부할 때 야식 챙겨주고, 대학교 보낼 때까지 얼마나 뒷바라지 해줬는데 말이야. 그러자 소라가 더욱 격해지더라고요. 엄마, 그런 언니한테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하세요? 이런 일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도 딸인데 어떻게 해? 그냥 잊고 살려고. 안 돼요, 엄마. 언니가 엄마를 이렇게 무시했으면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소라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때라니? 엄마, 언니가 엄마한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해줬는지 알아요? 똑같이 돌려줘야 해요. 그래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을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해? 방법이 있어요. 우리 새집집들이 하시잖아요. 그때 언니네도 초대하세요. 맞아요. 저희가 몇 달 전에 시골에 새 집을 지었거든요. 40년 넘게 살던 옛날 집이 너무 낡아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새로 지은 거예요. 그동안 집들이를 언제 할까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집들이 때 뭘 하자는 거야? 언니한테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다른 친척들한테는 정성스럽게 차려주고 언니한테만 인스턴트 음식 주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좀 유치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서연이가 제게 어떤 마음을 안겨줬는지 똑같이 느껴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그건 좀 엄마, 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엄마가 당한 모욕감을 언니도 똑같이 느껴봐야 해요. 하지만 집들이 자리에서 그러면 친척들도 다 볼 텐데.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언니가 평소에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소라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제게 어떤 기분을 안겨줬는지 똑같이 느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될까? 너무 심한 건 아닐까?
엄마, 심한 건 언니가 먼저 한 거예요. 엄마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주셨는데 매일 인스턴트 죽만 줬다는 게 더 심한 거죠. 그렇긴 하지만 엄마,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엄마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언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소라가 계속 부추기니까 마음이 기울었어요. 정말 서연이에게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정말 집들이 떼볼까? 네, 엄마. 언니도 그때 와서 똑같이 당해봐야 해요. 그래야 엄마 마음이 어땠는지 알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간단해요. 다른 친척들한테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 차려주시고, 언니 자리에만 인스턴트 라면이랑 컵밥,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놓으시면 돼요. 생각만 해도 서연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됐어요. 분명 깜짝 놀랄 거고, 당황할 거고, 창피할 거예요. 바로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그 기분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면 언니가 깨달을까? 당연하죠, 엄마. 친척들 앞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때서야 엄마 마음이 어땠는지 알 거예요. 소라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도 똑같은 모욕감을 느껴봐야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위는 어떻게 하지? 정우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사위는 그냥 보통으로 해주시면 돼요. 언니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 한번 해보자. 결국 이렇게 결심하게 됐어요. 그날부터 집들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에 할 거라고 정하고 친척들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큰언니네, 작은언니네, 시누이네까지 다 초대했죠. 물론 서연이네도 초대했어요. 서연아, 다음 주에 새 집 집들이 할 건데 와야 해. 아, 그래요? 좋죠. 정우랑 같이 갈게요.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새 집 정말 예쁘게 지으셨던데 빨리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서연이를 보니까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도 당해봐야 안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집들이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계속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서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소라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엄마가 당한 모욕감을 언니도 느껴봐야 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서연이도 그 기분을 똑같이 느껴봐야 제 마음을 이해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들이 며칠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친척들을 위한 음식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닭백숙도 끓이고, 불고기도 재워두고, 각종 나물도 무치고, 전도 여러 가지 부쳤죠. 김치랑 깍두기도 새로 담갔어요. 정말 시골 집들이 답게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위한 준비도 따로 했어요.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하나 샀어요. 이걸 사면서도 마음이 착잡했어요. 내가 정말 이걸 내 딸한테 주려고 하나? 하지만 서연이가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똑같이 해줘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어. 집들이 전날 밤에는 잠이 잘 안 왔어요. 내일 서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도 되고, 친척들은 뭐라고 생각할지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집들이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준비했어요. 남편도 도와줘서 상을 차리고 손님들 앉을 자리도 정리했죠. 영수가 오늘 사람이 꽤 많이 오겠네. 친척들이 다 오니까.
서연이네도 온다고 했고, 그래, 오랜만에 다 모이는 거네. 좋겠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하더라고요. 오후 2시쯤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큰 언니네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작은 언니네, 시누이네 순서로 왔어요. 와, 집 정말 예쁘게 지었네. 영숙이가 고생 많았겠어. 그러게, 새 집이라니까 기분이 다르겠네. 친척들이 다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긴장도 됐죠. 서연이가 언제 올까? 그리고 오면 어떻게 될까? 3시쯤 되어서 서연이와 정우가 도착했어요. 엄마, 축하드려요. 집 정말 멋있게 지으셨네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정우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축하합니다. 새 집에서 건강하게 사세요. 친척들도 서연이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 서연이다. 오랜만이네. 언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곧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왔구나.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됐어요. 상을 차리는데 정말 푸짐하게 차렸어요. 닭백숙, 불고기, 각종 나물, 전, 김치, 깍두기까지. 정말 시골 집들이다운 상차림이었죠. 친척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와, 영숙이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네. 이렇게 많이 준비하느라 고생했겠어. 그런데 서연이 앞에만 컵라면 하나를 놓았어요. 딱 하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서연이가 자기 앞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친척들도 다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어라, 서연이 앞에만 왜 라면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그냥 먹어. 라면도 맛있잖아. 서연이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라고요. 부끄러움과 당황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도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라면 먹어. 간편하고 좋잖아. 바로 서연이가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친척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왜 서연이한테만? 뭔가 이유가 있나? 서연이는 정말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눈물이 맺히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순간 제 마음도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제가 받았던 그 모욕감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시 굳어졌어요. 잘못한 거?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라면 먹어. 사위 정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서연이도 다른 음식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정우야, 너는 많이 먹어. 서연이는 라면이 좋을 거야.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친척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서연이는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제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말하는 서연이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서울에서 느꼈던 기분이야. 이제 알겠지? 큰언니가 중재하려고 나섰어요. 영수가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언니, 별일 아니에요. 서연이가 라면을 좋아해서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다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서연이는 계속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소라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엄마가 언니네 집에 도와주러 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뭐? 매일 인스턴트 죽만 줬잖아요. 닷새 동안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드렸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그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 라면이 어때서? 간편하고 좋잖아. 네가 나한테 한 말 그대로야. 서연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친척들도 이제 무슨 일인지 대충 눈치챘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졌어요. 정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서연이를 달래려고 했고, 친척들은 웅성웅성 거리고, 저는 그 모든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서연이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속이 시원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심하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정우야, 우리 가자.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정우와 함께 나가버렸어요. 친척들은 다들 당황해 했어요. 영수가, 이게 뭔 일이야?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들이가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집들이는 완전히 망쳐졌어요. 친척들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일찍 돌아갔고, 저와 남편만 남게 됐죠. 남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영수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했어? 그제서야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다 얘기했어요. 남편이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집들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당신도 내 편이 아니야? 내 편이지, 물론. 하지만 방법이 좀 과했던 것 같아.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나가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속은 시원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서연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척들한테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작은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영수가, 서연이가 뭔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아니? 무슨 소리? 집들이 때 일을 자기식으로 말하고 다니네. 엄마가 이유 없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서연이 말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엄마가 갑자기 라면만 주면서 창피를 줬다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작은 언니한테도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작은 언니가 듣더니 혀를 찼어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서연이가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네. 거짓말이라니요? 서연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잖아. 이 말을 듣고 더 기가 막혔어요. 서연이가 집들이 자리에서 제가 왜 그랬는지 분명히 깨달았을 텐데. 소라가 인스턴트 죽 이야기를 했을 때 얼굴이 하얘졌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며칠 후에 큰 언니한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서연이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 내가 무슨 이유인지도 말하지 않고 갑자기 괴롭혔다고. 언니, 서연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언니한테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큰언니가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서연이가 왜 그러지? 자기 잘못은 쏙 빼고 엄마만 나쁘게 만들고 정말 속상해요, 언니. 내가 왜 그랬는지 분명히 아는데. 그러게, 참 답답하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친척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서연이가 불쌍하다고 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집들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서연이도 며느리 노릇하느라 힘들 텐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서울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겠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소라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엄마 욕하고 다녀요. 뭐라고? 언니 친구들한테 엄마가 이유도 없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하고 시댁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했나 봐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소라야, 언니가 정말 그래? 네. 저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엄마를 원망하는 것 같다고. 원망이라니. 언니 말로는 자기는 열심히 엄마를 모셨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열심히 모셨다고요? 매일 인스턴트 죽만 주면서? 소라야, 그럼 언니가 인스턴트 죽 준 거는 말 안 해?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만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서연이가 먼저 저한테 상처를 줬는데 왜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달쯤 지나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서연이가 명절에도 오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연락도 없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벌써 명절 계획을 얘기했을 텐데. 남편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이러다가 진짜 서연이랑 인연을 끊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인연을 끊어. 잘못한 건 서연이야. 그래도 딸인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 그럼 당신이 서연이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해. 내가 왜 사과해야 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정말 이대로 서연이와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닐까. 추석 며칠 전에 정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번 추석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서연이가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다고 하네요. 정우야, 내 생각은 어때? 어머니,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서연이 얘기만 들어서. 정우도 서연이 편만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의 추석은 서연이네 없이 보내게 됐어요. 명절상에 서연이네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정말 서글펐어요. 소라가 위로해 줬지만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엄마, 언니가 너무 고집이세요.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고, 그래도 딸인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아프네. 엄마, 언니가 먼저 사과해야 해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소라 말이 맞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나도록 서연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소라를 통해서 서연이 소식을 들을 뿐이었죠. 언니가 아직도 엄마 원망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는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고혈압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당신 괜찮아?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응급실에 입원하게 됐죠.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라고요. 혈압이 많이 높으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스트레스요?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이 서연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게 분명했거든요. 평소에 표현은 안 했지만 딸과 관계가 틀어진 걸 많이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급하게 소라한테 연락했어요. 소라야, 아빠가 쓰러졌어. 병원으로 와. 소라가 금방 달려왔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서연이한테도 연락했어요. 서연아, 아빠가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 서연이가 놀라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빠가요? 어느 병원이에요? 병원 응급실이야. 지금 갈게요. 서연이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어요. 1시간 후에 서연이와 정우가 병원으로 왔어요. 얼굴이 새하얘서 정말 걱정되는 모습이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서연아, 왜 이제 와? 남편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가 남편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도 잘못했고, 서연이가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했어요. 서연아, 됐어. 이제 와서 다행이야. 남편이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석 달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원망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서연이 옆으로 다가갔어요. 서연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이가 저를 보면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그때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화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엄마도 집들이 때 너무 심하게 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먼저 엄마를 그렇게 대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석 달 동안 못했던 사과와 용서를 주고받았죠. 남편이 병상에서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됐다.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서연이가 매일 병원에 와서 남편을 간병했어요. 저한테도 정말 정성스럽게 대해주더라고요. 엄마, 병원 음식 드시지 마시고 제가 도시락 싸올게요. 괜찮아. 서연아, 너도 바쁜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와서 저한테 챙겨줬어요. 남편한테도 죽을 끓여와서 먹여줬고요.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남편이 퇴원하게 됐어요. 서연이가 집까지 따라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아빠, 약 시간 맞춰서 드려야 해요. 제가 알람 맞춰 드릴게요. 고마워, 서연아. 엄마,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 됐어.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그날 저녁에 서연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저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집들이 자리에서 컵라면만 주셔서. 엄마도 알아. 서연아, 너무 심하게 했어. 아니에요. 엄마 마음이 어땠는지 그때 정말 알겠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매일 인스턴트 죽만 줬을 때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그래, 엄마가 정말 서러웠어.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서연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서연이가 또 말했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엄마 욕한 거 다 사과할게요. 뭐? 친구들이랑 시댁 사람들한테 엄마가 이유 없이 저를 괴롭혔다고 말했는데 다 잘못된 거니까 제가 바로잡을게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서연아, 고마워. 그래야 엄마 마음이 풀리지. 제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죠. 실제로 서연이가 주변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했어요. 자기가 먼저 엄마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 그리고 집들이 사건은 그에 대한 엄마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다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척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영수가, 서연이가 와서 사과하더라. 내가 많이 속상했겠어. 그러게, 처음부터 서연이 잘못이었네. 이렇게 해서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지금은 서연이와 관계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서연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집에 와요.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반찬도 해와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엄마, 이거 드시고 부족하면 연락하세요. 바로 만들어 올게요. 정말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에요. 남편도 많이 좋아졌어요. 영수가, 서연이가 많이 달라졌네. 이제 진짜 효녀가 됐어. 그러게.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 맞아. 서로 마음을 알게 된 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집들이 사건이 우리 가족한테는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서연이도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고, 저도 딸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마음을 열고 지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집들이 사건은 우리 가족의 전설이 됐어요. 가끔 가족끼리 모이면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도 하거든요. 엄마, 그때 정말 무서우셨어요. 나도 그때 정말 당황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웃을 수 있게 된 거 보면 정말 다 잘 된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서연이와 정말 좋은 모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 주세요.